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폭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안 먹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음식을 먹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힘들게 해온 다이어트가 망할까봐 걱정도 되고, 난 도대체 왜 이러지? 하면서 나 스스로를 진짜 많이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에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요. 7년 전에 제가 겪었던 모습을 그대로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본인한테 적용해서 따라해 보시면 오늘 폭식으로 먹은 음식이 살로 저장되는 거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폭식이 줄어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고 꼭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명품 캥거루입니다. 저는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했고요.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토대로 제 몸에 직접 적용을 해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14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요요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생리학과 영양학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굶지 않고 호르몬과 대사를 정상화시켜서 체중 감량하는 방법을 찾아냈고요. 지금은 다시 14kg을 감량하고 그 체중을 5년째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주 체중 감량과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영상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다이어트에 확실하게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면 감량하는데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과식을 한 뒤에 80% 이상의 분들은 죄책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한테 벌을 주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극단적인 경우 토를 한다거나 이뇨제나 변비약 같은 거를 복용하면서 먹은 걸 그대로 몸 밖으로 빼내려는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런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식이장애를 가지게 되고요. 식이장애는 고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폭식을 했다면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게 살이 되지 않기 위해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너무 자책하실 필요도 없고요. 오늘 한 폭식이 다음번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폭식을 한 뒤에 체중계에 올라가면 갑자기 2, 3kg 정도가 쪄버려서 패닉에 빠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폭식으로 한 번에 늘어난 체중은 아직 몸에 남아있는 음식물, 그리고 나트륨, 글리코겐, 수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한 방에 바로 체지방이 2, 3kg이 늘지는 않아요. 먹은 음식이 진짜 지방으로 저장되려면 며칠간 폭식이 이어져야 되는데요. 절대로 하루 폭식했다고 체지방이 많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2018년에 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대사질환이 없고 젊은 건강한 남자 여자를 모아놓고 실험을 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원래 먹던 양의 1.5배를 일주일 동안 먹게 했거든요. 과연 체중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일주일 뒤에 700g이 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늘었죠? 이렇게 일주일이나 많이 먹어야 체중이 증가하는 거니까 절대 하루 많이 먹은 걸로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도 마시고요. 일단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차분해졌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폭식의 패턴을 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심리 상태일 때,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폭식이 반복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한번 오늘 폭식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쫙 적어보세요. 생각만 할 때랑 적을 때랑 확실히 결과가 다르니까 꼭 적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렇게 몇 번 적어보다 보면 의외로 쉽게 문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찾으면 그걸 해결하면 됩니다. 저도 되게 반복적으로 폭식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저의 패턴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을 할 때 너무 스트레스가 받으면 퇴근할 때 편의점에 들려서 4캔에 10,000원 하는 맥주를 사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4캔을 혼자 다 먹고요. 약간 알딸딸한 상태로 또 편의점에 맥주를 사러 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과자, 빵, 아이스크림 이런 것까지 엄청 사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혼자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렇게 폭식이 반복이 됐었는데요. 제가 뭐가 시발점이 되는지를 잘 모르고 폭식을 할 때마다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있었어요. 근데 한번 패턴을 알고 나니까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퇴근길에 혼자서 술을 사서 오지 않는 것을 가장 중점적인 해결책으로 두고 상황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퇴근하는 길에 편의점이 없는 길로 퇴근을 하고
퇴근 후에 헬스장에 바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내리는 버스 정류장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너무 술이 마시고 싶은 날은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와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약속을 잡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폭식하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고요. 저처럼 여러분들도 폭식하는 패턴을 찾은 다음에 같은 패턴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거나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려고 할 때 인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퇴근길에 편의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면 나 또 네 캔에 10,000원짜리 맥주 사서 폭식이 반복되는 건가? 라고 인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었거든요. 그렇게 인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폭식을 진짜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방 말고 폭식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대처하면 살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초나 애플사이다 비네거를 물에 희석해서 한 잔 드셔주세요. 보통 폭식을 할 때는 고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럴 때 식초나 애플사이다 비네거를 희석한 물을 마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살짝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완충해 주면 지금도 도움이 되지만요, 다시 원래 식단으로 돌아갈 때도 되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전의 식단으로 돌아오는데 훨씬 수월해질 수 있으니까요, 식초나 에사비 희석한 물을 드셔주세요. 두 번째로 단식 시간을 가져주세요. 과식 후에는 단식을 하면서 위와 장 같은 소화기관이 휴식할 시간을 주는 게 좋은데요, 16시간 정도 단식을 하는 거를 가장 추천하지만 만약에 너무 힘들다 하면 최소한 12시간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단식 시간에 포함되니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폭식을 한 다음에 단식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더 배가 고플 텐데요, 폭식을 하면서 위가 많이 늘어난 상태고 혈당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점은 극심한 배고픔은 가짜 배고픔이라는 사실이고요, 폭식으로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느끼는 배고픔은 착각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이렇게 스스로의 상황을 인지하더라도 배고픈 거 진짜 도저히 못 참겠다, 나 이렇게 참다가 다시 폭식 터질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은 방탄커피 한 잔 드셔주세요. 방탄커피는 인슐린 자극을 하지 않고요, 공복감을 채워주고 에너지 수준을 높여주기 때문에 공복을 늘리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해주세요. 몸속에 들어온 많은 양의 탄수화물은 일단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식단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근육을 사용할 때만 소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근력 운동을 하실 수 있다면 근력 운동을 하시면 좋고요, 특히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이 큰 근육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나는 만약에 근력 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 근력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계단 오르기라도 해주세요. 한 10개 층 정도 오르시길 추천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평상시보다 무게를 증가시키거나 횟수를 증가시켜도 덜 힘들게 느껴지실 거예요. 운동이 잘 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근육을 사용해서 글리코겐을 소진을 시켜주면 하루 이틀이면 체중이 금방 돌아오게 됩니다.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폭식 후에 먹는 첫 끼니는 탄수화물을 적게 드셔주세요. 이미 폭식으로 고탄수화물 식사를 한 이유기 때문에 그 다음 끼니에 탄수화물을 줄여서 먹어도 몸이 대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대신에 양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요, 단백질과 지방은 충분하게 드셔주세요. 양을 적게 드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오히려 충분하게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포만감이 길게 유지되면서 다음번에 폭식을 막을 수 있거든요. 저도 폭식을 되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무너졌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습관적인 폭식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음식을 대할 때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긴 이후부터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스스로 폭식에 대한 패턴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노력했던 것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평상시에 먹는 식단을 바꾼 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제 몸에 영양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니까 폭식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다이어트를 되게 많이 반복한 분들일수록 폭식을 하는 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그게 대부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14kg 감량한 식단은 오히려 잘 먹기를 권장하거든요. 칼로리 계산도 안 하고 먹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그렇게 먹어도 잘 빠집니다. 그 식단은 키토 단식이라는 식단인데요. 키토 단식은 칼로리 제한보다는 호르몬 정상화를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식단입니다. 제가 14kg 감량한 식단인 키토 단식 식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키토 단식의 정석 방법부터 제가 14kg을 감량한 팁까지 모두 다 영상에 담아서 만들어뒀으니까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먼 길 돌아가지 않으시고 빠르게 감량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 제 채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감량길 걸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